공천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어쨌든 총선 앞두고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런 네. 상황인데요. 자,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래가 짧은 분이라는 노인 유권자 비유가 노인 비하 논란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지난 30일 토요일에 20, 30대 청년들과 좌담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자,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분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살 날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이 더 많은 투표권의 실질적인 비율을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취지로 이야기하시는데 1인 1표제에 반하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래서 1인 1표제가 있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덧붙이긴 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1인 1표제가 왜 정착을 했는지를 이분이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1인 1표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존중받기 위한 거거든요. 네. 장애인이든 정상인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든 뭐 학식이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을 한 명 한 명 한 명으로 존중하자라는 거기에서 이념이 출발해 가지고 1인 1표제가 된 겁니다. 근데 누구는 이제 0.5표를 행사하고 누구는 예. 1.5표를 행사하는 거는 그거는 일종의 특권 계급을 창설하는 거고 신분제를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기본적인 이념에 충실하다고 하시면 절대 하실 수는 없는 발언이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혁신이가 뭐 식물 혁신이라고 말을 주위에서 많이 하는데 그전에는 본인은 이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무적인 대외적인 환경이 많이 부딪혀가지고 좌절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스스로 약간 자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런 말은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기에는 일반적인 정서에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고 실제로 헌법의 가치에도 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가 어떤 당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우리 미래를 결정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에서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뭐 한 20대가 3표 정도를 행사를 한다고 하면 60대는 기대 수명이 좀 적으니까 뭐 1표 정도를 행사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아닌데 이걸 뭐 안으로 제한한 건 아닙니다만 1인 1표제를 이제 기저에 깔고 얘기를 한 겁니다만 그렇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위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야 한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그러면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합리적이고 그래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맞아요. 이거는 민주주의 자체 그리고 어떤 인본주의 그다음에 네. 인권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법학자시면서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미숙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정치권에서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가 있어요. 노인 문제, 그다음 종교 문제, 그다음에 성에 관한 문제, 약자에 관한 문제 이런 거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탁 얘기를 과거에 많은 경험들이 있고 우리 당은 특히나 예전에 어르신과 관련돼 가지고서 굉장히 큰 논란을 겪은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신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연세가 많으시면 꼭 일찍 죽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젊은 분은 꼭 더 오래 살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언제까지 살 거라고 해서 그거를 알고서 그만큼의 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신 외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은 말씀, 뭔가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다져진 말씀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면 그냥 뛰어들어서 말씀하시는 완전히 붕 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살짝 지금의 지위에 대한 황홀경에 빠져 있는 듯한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혁신을 해야 되는 혁신위원장인데요. 네. 지금 발언 논란이 지금 여러 차례거든요. 이번이 이제 처음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면은 혁신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니까 왜를 도출해내려면 먼저 해야 되는 건 지금의 문제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정권을 잃었고 왜 우리의 지지율은 이것뿐이 안 나오고 네. 왜 우리 중도층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가 이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왜 그랬는지. 그러면 그 평가 속에서 아 이런 게 문제였구나라는 문제점이 도달되고 문제점을 알아야 해결점에 대해서 혁신안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혁신안이라는 게 그냥 모양만 좋으면 혁신안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혁신안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머릿속에서 그냥 좋은 아이디어만 툭툭 던지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예, 뭐 좋은 아이디어 좋은 말 대잔치 뭐 이런 거를 그 뭐 컨테스트 하듯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그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좋은 아이디어조차도 못 되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